앞서도 저희가 잠시 만나봤지만 어제 압수수색을 하루 숨고를 했던 검찰인데 오늘은 김영 부원장 체포영장 관련 압수수색 관련해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건을 키우고 대치 상황이라는 그림 등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압수수색이죠. 영장 발부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날개를 달아주고 민주주의의 파괴에 협조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법원이 가장 정치적 선택을 이번에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질주하고 있고 폭주하고 있는 검찰 정권에 대해서 그 균형추를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은 법원밖에 없다. 그 공권력답게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 심판과 노를 해주시는 게 저는 법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할 때 압수수색 법과 집행에 엄격히 응해라라고 했던 발언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오늘 야당의 법사위원들은 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주냐를 좀 계속 화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결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수준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기본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훌륭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환영한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그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를 뒷조사를 하듯이 해가지고 정치 판사다. 또 성향이 이상한 판사다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에 대한 뭐 그 탄압이든 어쨌든 그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상관없이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에 올라왔던 영장을 보고 나서 범죄가 소명이 돼 있고 또 압수수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저는 모든 국민이 해야 될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검찰을 욕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법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민주당의 당대표,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대표를 지키려는 그 노력은 가상하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 비서관님,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거 아니고 막았다기보다는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라는 발언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라는 의미는 이제 정당한 업무 집행을 좀 이제 고의적으로 막았다라는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이제 저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항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정당 방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뭐 고민정 의원님의 발언은 뭐 한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민주당의 움직임, 어제 이제 엊그제 당사 앞에서 대치했던 그런 것들이 좀 정당했다라는 그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 취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도 굳이 그러면 서 있었다는 표현을 고 의원이 쓸 필요가 있었는지 그제 모습이죠. 그런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육탄 저지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선 자금에 공당이 경선을 하고 또 본선을 치는 데 있어서 그런 불법적 비용을 쓴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 발상이에요. 김용 당시 부원장이 뭐 여러 가지 그 조직 분야의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오히려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콩나물 국밥도 주변에 얻어먹고 다녔답니다. 과연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동규가 그렇게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져 나온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 조작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보도기라면 증거가 나왔죠. 일단 메모장이. 아무것도 없다, 수사 조작이다는 서영교 의원 얘기와 김영 부원장이 돈 받았으면 썼어야 되는데 주변에 콩나물국밥 얻어먹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좀 민주당 의원들, 사실 뭐 이제 대선 자금 수사를 번졌으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도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정치권을 오랫동안 취재를 했거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원래 돈 있는 분들이 더 없는 척해요. 그래야 왜냐하면 정치권은 누가 돈이 있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돈이 없는 척하는 것들이 정치권의 일반적 상식인데 아마 박홍근 의원이 뭐 그렇게 그 주변에 김용 부원장이 이제 했다는 것 자체도 뭐 이건 뭐 일반론이 아닙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증거가 있냐 뭐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걸 겁니다. 증거라는 건 뭐 아마 검찰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수사하다가 이제 구속영 청구해서 영장 심사하는 건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보통과 달리 이 나머지 긴급 체포나 이런 거는 우선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난 뒤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예. 체포영장은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즉 긴급하게 이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법원에다가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체포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처음에 검찰에서 법원에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런 어떤 정황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신병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긴급 체포를 할 경우는 영장이 없이 일단 신병을 확보해놓고 하는 건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이 상당한 검토를 거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서영교 의원이 뭐 증거가 어딨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아마 두고 보시면 하나씩 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 콩나물국밥 얘기도 나오고 수사 조작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당 자체가 위협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거면서 그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근거 없이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턱이 없고 무슨 진술한 게 결정적인 이 키가 됐을 것이다, 열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검찰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 발부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유동규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동규가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는 사실 추경검사 중단하고 그런데서 다 통지켜가지고 막으려고 했어요.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최고위 의원들 집회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 당일 투쟁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뭐 부담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막거나 뭐 이런 건가는 없나요? 이제 우리 뭐 의원들 개인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정치 탄압에 대해서 대국민 집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 입장에서의 얘기는 아니고. 예.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한 인물은 서른 의원 한 분입니다. 일단은 체포 압수수색 근거 있으니까 받았을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방아쇠 당긴 건 아닌가. 근데 구정차장. 네. 앞서 박성준 대변인의 얘기는 일부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일부 시민단체 집회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조금씩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의미입니까? 네. 이제 그럴 뭐 개연성과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 뭐 법사위 같은 경우는 보이콧을 했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이 일부 시민단체가 이 주최하는 이 촛불 집회에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거센 그 검찰의 이 수사 칼날에 대해서 세력으로 저지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뭐 장외 집회를 하거나 이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일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그 검찰 수사에 어떤 부당함이 있을 때 그것을 국정감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뭔가 어떤 탄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탄압이라고 볼 만한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집행에 따라서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 여부를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너무 좀 과하게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이 정쟁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촛불 집회에 의원들이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예. 국정감사는 보이콧하고 정상적인 어떤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실종의 어떤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뭐 최근에 철험의 소속이 김용민 의원도 뭐 윤 대통령 탄핵까지 외쳤던 그 집회인 것 같은데, 사실 김영 부원장의 개인 비위라면 비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수사가 대장동 의혹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근데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이 아까 구장 차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뭔가 당 전체가 전사적으로 나가는 게 나중에라도 퇴로를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싸움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발언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뭐 문제 제기다라는 이제 논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회의 상황은 어찌됐든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해야 할 것이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저 장외 투쟁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이제 집회라고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와 항의를 하는 차원인 것이죠. 근데 이것에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만약에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여야의 대치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또는 민주당이 이 여러 가지 싸움의 구도에서 좀 밀릴 수 있는 발언을 제공할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김영 부원장 대선 자금 의혹 수사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추가 속보 있으면 혹은 뭐 움직이는 의미 있는 얘기 있으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